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2강입니다. 네, 나눗셈이고요. 3단원이죠.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새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3학년 3단원에 나눗셈이 나오는데요. 나눗셈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등분제, 그리고 또 하나는 포함제. 이제 우리가 흔히들 교육학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등분제나 포함제라는 표현을 쓸 때 않는데, 이것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눗셈의 그 의미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눗셈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거는 수학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상황에 전혀 상관없는 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바로 이 나눗셈 단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황이 다르면,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보면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이게 있어요. 지금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1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2가 있죠. 네. 굳이 얘를 1, 2로 가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과자가 8개가 있어요. 과자 8개는 똑같아요. 과자 8개는 똑같이 있는데, 이거를 2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과자 8개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 2명이 나눠 먹는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 2명이 나눠 먹는다고 하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한 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개씩. 그럼 한 사람이 몇 개 갔는지는 마지막에 다 나눠줘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눗셈을 바로 등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몇 개씩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럼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몫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몫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도 아주 부합하는 거예요. 몫은 원래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0도 8 나누기 2는 4라고 쓰지만 이때 이 4라는 의미는 뭐다?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똑같이 나눠볼 거 2에서는 어떤 거냐면 같은 식이지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자 8개는 똑같은 거예요. 과자 8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거 똑같은데, 이번엔 얘를 2개씩 묶어요. 처음부터 묶어요. 2개, 2개, 2개. 이렇게 2개씩 묶습니다. 그럼 이렇게 2개씩 묶는다고 얘기할 때, 이것을 덜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개씩 덜어내요. 2개 덜어내요. 2개 덜어내요. 2개 덜어내요. 그럼 몇 번 얘를 덜어낼 수 있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이때는 얘가 뭐냐면 8을 2로 똑같이 나눴잖아요. 그때 몫은 4가 되는데 이때 이 4는 한 묶음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4는 하나, 둘, 셋, 네 묶음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8 나누기 2는 4인데 아까 위에 거랑 두 번째 거랑 똑같이 8 나누기 2는 4인데 그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몫의 의미가 첫 번째 거는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 즉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를 정해놓고 몇 명이 가져가니 또는 몇 묶음이 되니 거기에 대한 값이 바로 몫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나눗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나눗셈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얘를 써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눗셈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현상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은 어떻다? 똑같이 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식만 보고 전혀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학은 결국에는 어떤 추상적인 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아무 상황과 상관없이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는가를 꼭 아이들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식이 나와요. 식이 나오고 나면 그 안에 이렇게 나눗셈 식 안에 곱셈 식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8 나누기 2는 4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개씩 네 묶음은 8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곱셈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곱셈과 나눗셈과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치 덧셈과 뺄셈 사이에 관계가 있듯이.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나눕니다. 네. 이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여기인 상황을 접목을 시키면 아이들이 어떨 때는 이 네 개가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 4라고 하는 것이 묶음의 개수였다가 애들이 너무 헷갈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의 몫을 이제 곱셈식으로 구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이제 생각해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나눗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눗셈이 있는데 그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구구단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8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럼 나는 몇 단을 하냐면 2단을 해요. 1은 2, 2는 4, 2, 3, 6, 2, 4, 8. 8이 될 때까지. 했더니 2, 4, 8을 했어. 이때 이 4가 우리가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구단을 통해서 몫을 구하는 거죠. 근데 구구단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구구단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454는 이건 얘기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23. 이게 내가 이런 나눗셈을 해요. 구구단이 아니어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23이 이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곱셈을 하죠. 24에다 얼마나 곱해야 454가 되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눗셈의 몫을 우리가 나타낼 때 반드시 뭐를 이용하게 된다? 곱셈. 이것은 마치 뭐하고도 되게 비슷한 거냐면 빼기를 할 때 여러분 빼기를 할 때 5 빼기 2는 얼마니?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5개에서 2개를 제해서 애들이 빼는 애들도 있지만요. 바로 3이 나와요.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구했니? 하고 물어보면 2에다 3 더하면 5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빼기도 결국엔 더하기로 빼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것이 빼기의 두 가지 얼굴 중에서 채워넣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제 나중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겠죠. 자, 그런 것처럼 빼기나 또는 나누기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빼기 같은 경우는 덧셈에서 그리고 나누기 같은 경우는 곱셈에서 근거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이들도 보면 되겠죠. 아이들이 만약에 곱셈국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을 구한다 그러면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암산으로만 하려고 하니? 그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생각수학과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 다음 탐구수학. 근데 이거 세 가지를 하면서 이제 단원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단원이 정리가 될 때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단원이 정리될 때도, 여기 보시면 등분제 나눗셈 또는 포함제 나눗셈 문제 만들고, 뭐 그런 걸 풀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생각수학과 탐구수학에서 나누는 방법에 따른 몫을 구하는 것, 그 몫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또 한번 아이들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분제다 포함제다 이런 용어는 모르지만 나누는 경우에 몫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조금 신경 써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지문을 실제로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나눠볼까요? 1, 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분제예요. 등분제. 똑같이 나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과자 8개를 두 명이 똑같이 나누어요. 그럼 이때 나누어 줄 때 꼭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한 개씩 주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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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얘네들 그 원래 있던 쿠키가 다 떨어질 때까지 한 사람은 몇 개를 가져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질 때까지는. 네. 그게 등분제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등분제와 화분제의 되게 큰 차이가 등분제 같은 경우에는 다 나누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을 알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두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걸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 10개가 됐건 8개가 됐건 9개가 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신해서 카드 같은 걸 놓으셔도 돼요. 카드 같은 걸 내려놓고 그 안에 한 개씩 나눠주는 것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다 돌아갔어. 또 다시 또 한 개씩, 또 한 개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몇 개씩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자, 바둑돌 8개를. 자, 그럼 여기 글 보니까 여기서 쿠키를 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바둑돌로 합니다. 자, 이것이 약간 더 추상화된 거예요. 쿠키. 쿠키만 그럼 빵. 뭐 각각 다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책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도 있을 수 있고, 연필, 지우개 다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는 어떤 물건. 네. 지금 여기서 바둑돌이죠. 이 바둑돌은 쿠키를 대신할 수도 있고, 지우개를 대신할 수도 있고, 책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 구체물에 비해서는 여기 있던 것들을 우리가 구체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은 반구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바둑돌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블럭,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에그블럭,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물건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해도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둑돌 8개가 있어요. 접시 2개에다 얘네들을 나눕니다. 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죠. 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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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마지막에 다 떨어질 때까지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접시에 4개씩 올려놓게 되죠.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8을 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자, 이것은 수학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이지만 수학나라 말은 아니죠. 그래서 8 나누기 2는 4라는 식을 쓰게 됩니다. 얘가 이제 결국 수학 언어가 되는 거죠. 8 나누기 2는 4와 같은 식, 이런 식을 우리가 나눗셈 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 일반적으로 방정식과 항등식처럼 등호가 있는 식 또는 부등호가 있는 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이라고 부릅니다. 등호가 있는 식은 등식, 부등호가 있는 식은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단 이런 기호로 표현된 것은 전부 다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등식과 부등식이 이 칸에 다 들어가 있다. 네. 자, 이렇게 나눗셈 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나눗셈 기호를 다 읽어주는 거죠.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는 등호를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이제 4입니다. 뭐뭐는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교과서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4와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4라는 이 녀석은 8을 2로 나눈 목. 이 표현 잘 봐주세요, 여러분. 8을 2로 나눈 목.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나누어지는 수에는 언제나 을을 씁니다. 나누어지는 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뒤에 오는 수.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나누는 수에는 항상 뭐뭐로, 으로 또는 뭐뭐로 이런 조사를 씁니다. 네,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나눈 목, 이게 이제 결과가 되겠죠? 네. 그리고 8을 나누어지는 수, 2는 나누는 수라고 합니다. 용어를 알려주면 이 용어를 가지고 앞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거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이 말에 익숙해지게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다 아는 거지가 아니라 이런 말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써먹게 하셔야 됩니다. 자, 바둑돌 12개를 나눠줍니다. 바둑돌의 개수가 달라졌어요. 그럼 달라지나요? 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3명이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3명을 접시가 대신하는 거예요. 3명을. 새 상자가 될 수도 있고, 새 묶음이 될 수도 있고, 자, 그것을 우리가 그릇 또는 카드 또는 접시 이런 것들로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걸 한 사람한테 개수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한 개씩 공평하게 계속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다 공평하게 갖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한 명이 몇 개씩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이 몇 개씩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은 한 방씩 가는 거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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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으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더 헷갈리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씩 꼭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 가져갔으면 또 어떻게? 다시 하나씩 또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또 다시 하나씩 가져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뭐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썼죠. 자, 한 명이 몇 개씩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계속 나눠주면서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나눠줬죠. 그랬더니 결국 몇 개로 몇 개를 가져갔나요?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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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그렇게 해서 4개씩 가져간 셈이죠. 자, 나눗셈 식으로 구해봅시다. 자, 세 번째 점까지 끝난 다음에 이 네 번째에서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 테니, 네가 한번 이 문장을 보고 해석해서 그것을 수학 언어로 표현해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1번 단계, 완전히 구체물로. 2번 단계, 반구체물로. 그 안에서의 어떤 추상성, 일반화된 표현을 찾아서 문장으로 정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림이 없지만 네가 한번 해봐. 네, 이것이 4단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복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번째 것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다 짚어가야 돼요. 사과 15개를 5명이 똑같이 나누면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럼 나는 사과 15개를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도 돼요. 아니면 바둑돌 15개를 갖다 놔도 돼요. 그걸 5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그릇이나 카드를 5장을 놓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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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을 나눠주게 합니다. 마지막에 한 접시 또는 한 그릇 또는 한 카드에 놓여있는 바둑돌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강낭콩 21개를 화분 3개에 똑같이 나눠 담습니다. 자, 화분을 대신해서 뭐를? 카드를. 강낭콩을 대신해서 뭐를? 바둑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을 바로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답을 향해서 가는지 그것들을 보시는 거죠. 강낭콩 21개를 꼭 강낭콩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을 대신해서 나는 바둑돌을 이용하겠어. 그리고 접시, 화분 3개를 대신에 꼭 화분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카드를 놔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 안에 내가 얘를 어떻게 나눠줄 건지 그것을 행위로 해보는 거예요. 직접. 아이들이 처음에 나눗셈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이제 똑같이 나눠보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설명해 볼래? 자, 강낭콩 21개를 화분 3개 나눠 담으려면 화분 하나에 몇 개씩 담으면 될까? 자, 이렇게 제시하고 아이가 그것을 바둑돌로 대신 설명할 수 있다면 아주 베리굿인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이 나눠볼까요? 2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어요. 나눠 갖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아까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 번만 다시 나타낼게요. 내가 그걸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이걸 제가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고 해보세요. 전체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15개. 자, 이건 정해져 있고요. 5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수직선에 있는 이 개수가 5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5. 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 이 5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때 이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네들이 들어가는 개수가 다 똑같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한 묶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등분제예요. 근데 똑같이 나와볼까요? 2에서는 얘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과자 8개를 한 접시에 2개씩 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2개가 정해져 있죠. 접시 하나에 들어갈 양이 정해졌다고. 접시 하나에 들어갈 양이. 자,
그럼 접시 하나를 가지고 와요. 두 개를 담았어요. 그럼 얘는 거기서 끝난 거야. 두 번째 접시 들어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접시 들어왔어요. 여기다 이 두 개를 담아요. 자, 얘도 끝났어. 너 끝났어. 어. 자, 세 번째 접시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자, 얘 끝났어. 너 그럼 가. 네 번째 접시 들어와. 너 들어와. 얘 두 개씩 줘라. 그럼 이제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은 정해져 있죠. 애들이 하나씩, 두 개씩 가져가는 거니까. 자, 근데 두 개를 다 가져갔으면 너는 집에 가. 너는 가는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두 개가 줄어들면서 한 사람씩 나가 떨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 놓고 받아간 사람이 몇 명이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두 개씩 담긴 접시가 모두 몇 개지? 마지막에 그 접시의 개수를 세는 거. 이것이 바로 포함비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위에 거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드리면, 자, 8개죠, 8개. 전체가 8개예요. 8개를 한 접시에 두 개씩. 이거 한 번 갈 때 두 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여기가 둘. 그럼 그 다음에도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똑같이 나눠볼 거예요. 2에 해당하는 바로 포함비가 됩니다. 왜 포함되냐면 몇 번 포함되니? 그래서 포함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 포함돼. 이런 건데 아이들은 사실 이 포함재 이런 단어는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몇 명이 가져갔니?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시가 몇 개가 필요한가요? 또는 몇 명이, 또는 몇 상자가, 네, 이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둑돌 8개. 자, 아까 마찬가지죠. 과자로 대서면 대신했어요. 구체물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해볼 때도 구체물로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빵도 나눠주고, 밥상에 뭐, 반찬도 놓게 하고, 숟가락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다가,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둑돌이야. 네. 그래서 바둑돌을 두 개씩 덜어낸다고 생각해보자. 덜어낸다는 건 이제 빼준다는 얘기죠. 두 개 빼고, 또 두 개 빼고, 또 두 개 빼고, 이렇다는 의미죠. 자, 굳이 우리가 덜어낸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나눗셈식으로 만들기 이전에,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나눠주어서 덜어내서 이만큼이 남아. 또 덜어내면 또 더 줄어들고, 또 덜어내면 또 더 줄어들고, 0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드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빼기에서 출발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동수누감. 네. 동수누감. 같은 수만큼 누적해서 빼두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나눗셈이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 개씩 뺐죠? 계속 두 개씩 뺐죠. 두 개. 이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0까지 나왔으니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4번 덜어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똑같은 나눗셈인데 선생님 그럼 얘는 빼기로 하면 안 돼요? 얘는요? 얘는 빼기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얘는 그렇게 빼기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둑돌이 12개라고 했는데 접시 3개를 어떻게 뺍니까? 바둑돌에서 접시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빼기가 안 돼요. 빼기가 안 되고 여기에서는 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바둑돌이 8개인데 2개씩 덜어낸다. 이게 또 바둑돌이니까. 덜어내는 것도 바둑돌이니까. 이때는 그래서 동수누감 같은 수만큼 빼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8에서 2를 계속 뺐더니 마지막 0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눗셈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죠. 8 나누기 2는 4. 이때 2는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가 되는 거고 이때 4는 몇 번이라는 그 횟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간단하고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녹화했을 때 2년 전 그때는 이 부분이 저도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도 막상 가르칠 때마다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 그 단원이 바로 이 나눗셈 단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는 또 많이 진화했나 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정리가 됐네요. 네. 자, 토마토 10개를 2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토마토 10개고 한 묶음에 2개씩이라고 얘기가 이미 정해진 거죠. 이렇게. 야, 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몇 묶음이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이 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포함제라고 부른다. 왜? 몇 번 갔어? 몇 번 들어갔어? 라고 우리가 물어보기 때문에. 네. 자, 딸기 24개를 한 명에게 8개씩 줍니다. 한 명에게 8개, 너 8개, 너 8개, 너 8개 이렇게 줍니다. 그럼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은 24개를 한 명에게 8개씩 주는 거니까 나눌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자, 24 나누기 8은 3 이렇게 식을 쓸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이렇게 식을 쓸 건데 얘를 제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첫 번째 걸로 똑같이 나눠볼 거예요. 1번으로 따지면 딸기 24개를 8명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3개씩 가져갑니다. 라는 문장. 또 하나는 딸기 24개를 8개씩 묶어서 줄 거예요. 몇 명이 가져갈까요? 제 지금 두 가지 이 문장이 구별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보고 만들어지는 식은 하나다. 그러나 그 하나의 식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딸기 24개를 8명에게 나누어 준다면,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이거 질문이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24개. 딸기 24개는 똑같죠? 딸기 24개를 8개씩 묶어요. 8개씩 묶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8개씩 줍니다. 이걸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줍니다. 몇 명이 가져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몇 명이 가져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의 식을 보고. 오케이? 네.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 좀 단순하게 정리하면 안 될까요? 네. 그냥 단순하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 애들이 이 규칙을 찾아내면 좋아요. 이 규칙을 찾아내면 좋은데, 어, 만약에 못 찾아내면, 이런 걸 정말 최종적으로 몇 번 해보고 알려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마시고. 이렇게요. 8개를 2개씩 묶었을 때, 4묶음이 나옵니다. 네. 단위가 같은 것끼리 나누는 경우에 묶음의 개수를 묻는 것. 이것이 바로 포함됩니다. 나누어 볼까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또 8개를 2명이 나누어 가죠. 2명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이 4개.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서로 다른 것끼리 나누는 거예요. 이게 등분제죠. 단위가 서로 다른 것끼리.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등분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60k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니? 단위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등분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분제하고 포함제를 그래서 아이들이 등분제다, 포함제다. 그러한 용어로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아이들이 말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쌤 책을 보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 요런 걸 자꾸 아이들에게 시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곱셈과 나눗셈 관계를 알아볼까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사과를 12개를 똑같이 나누면 12개를 똑같이 나누면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겠습니까? 12개를 똑같이 나누면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사과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냈어요. 3, 4, 12 이랬어요. 친구 3명이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3명이 나눠 먹는다. 그럼 한 명이 몇 개 먹는다? 4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친구 4명이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4명이. 그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어요? 3개씩 먹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곱셈식 하나에서 나눗셈식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 등분제법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2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바둑돌 15개가 있는데 얘를 곱셈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4, 5, 3, 15다. 이런 내가 곱셈식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죠. 나누는데 5개씩 묶어 얘를 5개씩 묶어 몇 묶음이야? 라고 물어보면 15 나누기 5는 3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5개씩 묶는 게 아니라 3개씩 묶을 거야. 나는 3개씩. 자, 15를 3개씩 이렇게 묶는다면 몇 묶음이 나올까? 그때는 이 나눗셈식을 쓰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즉 곱셈식 하나에 나눗셈식이 몇 개 나오는 거다? 2개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내가 묶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눗셈의 몫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얘네를 제가 이거를 수직선으로 표시해볼게요. 수직선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5개씩 세 묶음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5, 5, 10, 15 이렇게 되겠죠. 5개씩 세 묶음. 제가 여기에서 15 나누기 3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5개고 얘가 세 묶음이니까 이렇게 나눈셈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묻는 건 뭐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예요. 자, 얘를 물어보는 거. 한 묶음에 몇 개 들어가니? 5개죠. 이게 이제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써볼게요. 15개를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5개씩 나눴어요. 5개씩. 5개씩. 응. 자,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5개씩 나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3이 돼요. 그죠? 자, 이 3이라는 건 뭐냐? 세 묶음 또는 세 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수직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나눗셈식 하나를 수직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나눗셈식이 아니라 여러분 수직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 곱셈식이잖아요. 지금 5개씩 세묶음이라고 하는 이 곱셈식 하나에서 나눗셈식이 2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누는 수를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몫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도 보다 2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교과서에는 사실 수직선이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수직선을 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하고 할 때는 수직선 그리기를 꼭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꼭 해보라는 거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식 하나를 놓고 2가지로 해석하는 방식은 꼭 연습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그림으로, 즉 수직선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셔야 된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 나머지는 이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볼까요? 그랬어요. 아까도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눗셈 몫을 하는 방법은 나누는 수를 이용해서 곱셈을 하면서 나눗셈 몫을 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명을 한 모둠에 3명씩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식이 이렇게 나오죠. 15 나누기 3은 5. 근데 이 5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5가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애들은 3반을 해봐야 안다 이거죠.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이렇게 3, 5, 15 이렇게 곱셈식을 만들어내야만이 내가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얘가 몫이 되는 거죠.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예요? 나누는 수가 되는 거고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곱셈식과 나눗셈식은 서로 관계가 있다.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라는 표현은 나중에 5, 6학년에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데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논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10원 하는 게 3은 5라는 식에서 어떨 때는 3 곱하기 5는 15가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언제나 늘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꽃 40송이죠. 하나의 원리를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예제에 가까워요. 교과서의 구성 자체가. 꽃 40송이를 꽃병 8개에 똑같이 나눠 담습니다. 자, 이것은 등분제 나눗셈이기 때문에 다 등분제죠. 원래는 뭐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이걸 8번 쭉 반복하고 또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이렇게 8번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 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나눗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40 나누기 8이라고 나는 쓰겠어. 그럼 나는 그냥 간단히 꽃 화병에 이 의미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화병에 몇 개 들어가는지 꽃이 그것만 확실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8단을 하겠어. 8, 1은 8, 8, 2, 16, 8, 3, 4, 8, 4, 3, 8, 5, 40. 아, 몫은 5야. 이렇게 구할 때 나는 곱셈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곱셈과 나눗셈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을 볼 때 아이들이 문장을 말할 때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40을 8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얼마가 될까요? 제가 지금 다 수학 용어 쓰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꽃병 한 개에, 자, 꽃 40송이를 꽃병 5개에 나누어 담았을 때 꽃병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꽃은 모두 몇 송이입니까? 이렇게 제가 문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40 나누기 8은 5. 이때 이 5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꽃병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꽃의 개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제 등분제 이야기인데요. 이 밑에는 포함됩니다. 자, 6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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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묶음이죠. 곱셈식을 제가 문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개씩, 네 묶음, 또는 네 상자, 는 2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누기로 했어요. 24개를 한 상자에 6개씩 담았죠. 그죠? 포함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한 상자에 6개씩 담으면 모두 몇 상자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죠. 그랬을 때 이 몫은 한 상자에 담긴 개수가 아니라 상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나눠봐도 되죠. 24 나누기 4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곱셈식 하나에 나누시면 2개 나온다며. 자, 그럼 제가 이거는 어떤 거냐. 토마토가 24개가 있는데 이걸 4상자에 나눠 담습니다. 등분제로 바뀌었죠. 한 상자에 몇 개 들어갈까요? 6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밑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나눗셈을 몫을 곱셈국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곱셈식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굳이 이 곱셈식을 쓸 때 여러 번 더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국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곱셈국어표를 보여줍니다. 곱셈국어표를 보여주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 너무 좀 기계적이에요. 저는 조금 이런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들에게 쉽게 답을 찾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자, 28개를 7로 나눴을 때 우리는 7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7단, 7단 또는 여기서 7단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28개, 여기도 28개. 자, 이걸 7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4개가 여기 있죠. 4개가. 자, 여기서 7단이라고 했을 때는 4개가 이쪽에 있죠. 자, 이렇게 곱셈9구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9구단을 못 외우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 표를 이용하는 게 되게 편하긴 합니다. 9구단을 못 외우더라도 나눗셈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얘로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나눗셈은 9구단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표를 벗어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표를 벗어날 경우에. 이건 그래서 처음에 나눗셈의 몫과 그리고 곱셈 구구, 곱셈식과 나눗셈식의 그런 어떤 관계를 같이 보여주면서 쉽게 몫을 찾아낼 때는 이걸 이용해도 좋지만 너무 여기에 의존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처음에 도입할 때만.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관계를 알게 하는 거죠. 아, 24개가 있는데, 4, 6이 24였어. 얘네 둘은 곱하기고, 이 위에서 아래는 다 나누기야. 얘네들 사이에 우리가 4개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마치 더하기 빼기하고 똑같죠, 여러분? 아,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생각수학이죠. 나누는 방법에 따른 몫을 알아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눗셈의 포함제와 등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수혜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필 30자루를 한 명에게 6자루씩 나눠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한 명이 가져가는 양을 정해준 거죠. 정해준 거죠. 그럴 때 몇 명이 가져갈 수 있을까? 얘는 몇 명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도영이 같은 경우는 연필 30자루를 6명이 똑같이 나눠갔네요. 6명. 그럼 한 사람이 몇 개 가져갈까?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얘는. 한 사람이 몇 개 가져가고자 할까?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연필 30자루를, 여기까지 30자루를 한 사람이 6개씩 준대요. 6. 그럼 여기가 6이잖아요. 12, 18, 24, 36.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한 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고, 도영이 같은 경우는 연필이 30자루가 있는데 이걸 6명이 나눠 갖겠대요. 일단 먼저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 쪼개죠. 이렇게 다 똑같다고 했을 때 그때 이 한 칸, 얘가 이 한 칸에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주어진 정보는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을 여기서는 알고 있죠. 수일이는. 도영이는 한 사람이 가져가 있는 게 아니고 몇 명이 나눠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구했고, 여러분은 이걸 바둑돌로 하셔도 되고, 실제로 연필을 나눠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몫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내는 거예요. 얘를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답을 말씀을 안 드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클레 45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한 명에게 9개씩 줄 때, 아니면 9명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강의 과제는 오늘 배운 주요 수학 개념이 뭐고, 또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고 싶었던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